네, 1시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더 시급해지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오후장의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상승 전환에 성공해 주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오름폭 많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저희가 좀 좋은 종목들 선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제약 바이오 쪽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강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또 의료대란도 끄떡이 없다. 2분기에도 호실적을 좀 받아갈까 이러한 기대감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알테오젠이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0만 원 선을 뚫어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앞두고 또 엄청난 주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에 비만 치료 얘기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진단키트 쪽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눈에 익는 종목들 랩지노믹스부터 해서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시세가 이제 연속이 될 수 있는지 비만 치료제 대신에 이번에 이쪽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장중에 들썩들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관련 섹터를 좀 본다기보다도 또 다시금 뭔가 신약이라든지 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는 이제 워낙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들썩하는 모습 보였었고 또 올라가고 있는 업종은 또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보다도 조금 더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뭔가 일본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만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약주의 경우는 일시적인 또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시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의 경우는 여전히 기대감은 높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좀 테마주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종목보다도 뭔가 좀 더 개별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테마주보다는 아무래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개별주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알테오젠 5%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종목 차라리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알테오젠이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치료제약으로부터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ALT, LE가 중국의 CDE에서 품목허가 취득 소식이 나왔었고 어쨌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개별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또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 동사에서 개발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항암 항체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훈풍으로 작용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최근에 이 제약주도 안에서도 좀 강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테오젠도 그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주의를 할 점이 있습니다. 뭔가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에 그쳐지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좋은 소식도 나와주고 있고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고 추세적인 흐름도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한 차례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좋은 상승 동력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나올 예정인데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깜짝 실적 내면서 주가 힘을 받았었고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와 역시 실적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은 또 유니드 실적 나오면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나와서 좋아지면 쌈바춤을 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료 소멸 관점에서 이제 차익을 좀 챙겨야 될까요? 일단 저는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수익을 좀 챙겨 두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도 대표적으로 안 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아직 미국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존재하긴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가 그냥 실적만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의 지속성은 좀 더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동안 좀 얘기가 많은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오히려 뭐 바이넥스, 중소형단 종목들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중소형 바이오텍 종목들의 CDMO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우리나라 바이넥스가 결이 좀 더 비슷하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소형단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과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제약사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신규로 지금 바닥권에서 워낙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신규 접근하기엔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실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그리고 이 정도 비중을 태웠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에 지금 5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응 가능한 영역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은 87만 원대가 약간 저항이었어요. 그동안 계속 돌파를 못 해주다가 오늘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불안전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보이면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 작용이 아니라 역시 이 기업은 실적 잘 만들어내고 향후에도 기대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비슷한 결에서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신규 접근도 아예 배제는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 가능한 영역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까지 쭉 보유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물론 보유한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느 쪽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같이 또 수익이 많이 날 때 실적 발표하면서 더 갈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면 내가 얼마나 목표로 하는지 그 수익률 좀 잡으면서 대응해 영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 장에서는 개별주들 실적 안고 탄탄하게 올라가는 쪽도 있고 앞서 봤던 코로나 키트 쪽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잘 갔던 비만 치료제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펩트론 오늘 좀 쉬어가요.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으로 우리 또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126%나 되는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딱 8%대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87,900원 찍고 오늘은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네,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도 또 긍정적인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규 접근에 대해서 강력 매수의 신호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완전한 주도 섹터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분위기가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은데 그 안에서 과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끌고 올라갈 만한 동력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알테오젠도 플랫폼 기술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에 대한 보유, 그리고 이제 뭐 FDA의 승인, 유한양액 렉라자 폐암 관련된 신약 승인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ADC 치료제에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치료제 시장을 타겟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시세에 대한 연속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매물도 많고 실적도 안 나오고 그냥 바이오라는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펩트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난번과 똑같지만 네, 비중을 어느 정도는 남겨두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만큼 저희 출연하실 때마다 AS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 다뤄봤고요. 그 다음도 실적에 대한 부분 짚어볼게요. 어제 딱 저희 시간이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지수도 어떻게 보면 좀 오후장에 나름 하드캐리 해줬고 관련한 전력설비 쪽 주가들도 다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결국에는 숫자를 봐야 되는 것인가, 잘 가는 말을 계속 타야 되는지, 또 잘 가는 말이 조정 나왔을 때 탔으면 또 이거 어제장에서 굉장한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일단 시세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더 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 김진경 본부장님, 상반기 주도주가 전력설비 쪽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러면 또 한 번의 시세를 강하게 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흐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 동안에 워낙에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간중간 피로감을 느끼면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두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 그리고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기기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또 매력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충분한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충분히 더욱더 지금보다도 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뿐만 아니고 좀 더 꾸준히 지켜봐야 될 섹터군의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 시장 자체의 경우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주요 산업들이 진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뒷받침이 되어주는 부분이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한 166%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이 전력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갈수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시장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유럽이라든지 또 중동 시장 안에서의 성장성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AI 자체 어떤 사업도 확장이 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전기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역시나 지금보다 더욱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 이제 부족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경우는 상반기 때 워낙에 많이 달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중장기로 봤을 때 업황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이 전력 핵심입니다.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조정 나왔을 때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HD 현대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 LS 쪽도 강합니다. 이럴 때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달려온 종목보다도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시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은 저는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이 관련돼서 수주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르웨이 쪽에서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사실 유럽의 경우는 워낙에 관련되어 있어서 기술력이 높은 경쟁사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진입 장벽도 많이 높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효성중공업의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의 매수세도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이미 또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다시금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이제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캐파를 또 확장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 변압기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부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을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W자 패턴 그렸었는데 이 손절 라인의 경우는 32만 6,8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을 후속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손절 라인 32만 6천 원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 앞서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은 효성중공업을 후속주로 주셨는데 우선 궁금한 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은 또 8월에 MSCI 지수 편입되는 유력한 후보기도 하고요. 네. 관련해서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적도 내일 마침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 큽니다. 그 둘 중에서 혹시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 매력도로 따지면 네. 이제 둘 다 매력적이기는 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기는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투자 관점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에서 우리가 전망치를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양 2030년까지의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해서 160%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같이 따라 붙어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전력기기, 배전기기 이제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도래를 했고 AI 시대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연한 이제 기대감과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거를 불식시키는 실적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좋은 모습이 또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LS일렉트릭 아직 여전히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우려스러운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더 밀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경우를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나의 투자 성향상 이런 자리에서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고가권의 영역에 있고 이제 차트상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은 매수를 하시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가는 종목이 여전히 더 가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매력도를 느끼고 어느 정도 한 번은 좀 트라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소액이라도 매매해보시는 게 지금도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LS일렉트릭 역시 지금 가격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매수 판단에 대해서는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가는 말은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챙겨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력기기가 잘 갔던 것도 수출에 힘이 컸었는데 바로 이 화장품 섹터에서도 수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올해 상반기 수출이 대박이 났죠. 북미 쪽에서 K화장품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에서
있어서 화장품주 계속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김진경 본부장님, 개인들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 다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종목들 다 보기보다는 거기서 좋은 종목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여기서는 종목별 옥석가리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은 이제 수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해외 부분 쪽에 대한 어떤 증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음식료라든지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해서 워낙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K-뷰티 또 K-식품에 대한 열풍이 또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주의 경우는 이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좀 더 고가 라인에 대한 화장품을 선호했다면은 요즘의 경우는 뭔가 좀 더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높은 화장품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이 K-뷰티의 힘은 또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에 대한 수출 기대감은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수출로 인해서 뭔가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이 K-뷰티의 열풍은 저는 좀 더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SNS를 통해서 이렇게 유행이라든지 트렌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화장품법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K-뷰티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렇게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의 경우는 여전히 매력도도 충분하지만은 이 수출로 인해서 실제적인 어떤 가시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별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잘 고르는 기준이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화장품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전에 상반기 화장품 섹터 잘 갈 때는 색조 관련해서 중소형주가 좀 잘 끌고 갔어요. 한창 전통적인 화장품주들은 중국에 대한 실적 비중이 커서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다른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최근 많이 올라왔죠.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느 쪽을 좀 보세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화장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화장품들이 오래 올라왔을 때는 물론 화장품 회사 안에서의 과연 뭐 유통 관련된 회사로서 얼만큼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브랜드 회사로서 얼마나 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냉혹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크게 열렸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잘 팔린다. 실제로 수출 데이터도 잘 찍히는 부분들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2분기 넘어서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는 저는 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그때만큼의 상승세는 아직까지는 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결국에는 해외 쪽에서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테마성으로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엔 실적으로 찍혀서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실적 잘 내보이는 기업 그리고 북미향 매출 쪽이 편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투자 기회, 지금 당장 북미 쪽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도 그와 관련돼서 개척하고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제는 그냥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라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관련돼서 실적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실적 중요하고 북미 쪽에서의 성장 스토리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입니다. 실적 얘기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가 또 슈퍼 실적 위크이기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있고 이미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 내면서
한번 또 보여줬었잖아요. 실적의 힘을.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작할 때는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현재는 2% 가까운 상승률 나타냅니다. 물론 오늘도 오락가락하긴 한데 지금 1시 들어서부터 해서 약간 힘이 좀 빠지긴 하거든요. 20만 원 선 위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계속 빠졌으면 이거 매수의 기회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김진경 본부장님,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더 관망하다가 잘 나왔을 때 우리 시나리오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차익을 챙겨야 된다? 아니면 사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넓게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연일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여기에 더해서 또 HBM 수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하반기 또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제 매출도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가의 변동성도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미국의 중국 제재의 경우는 오히려 국내 반도체로의 어떤 반사 수혜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트럼프 리스크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아서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면 일단 보유자분들 영역에서는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나온 상황이었고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주가에 또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한 차례 재료가 소멸이 되어서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매물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반기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내일 딱 뚜껑 열어보고 나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게요. 확실히 1시쯤 들어서 지수가 좀 탄력을 잃어가는 게 오늘 IT 투톱이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7% 정도 하락하면서 82,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은 대표님, 5세대 HBM 이 3E에 대해서 엔비디아 기준 아직은 좀 통과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도 궁금하고 그 또 연관되어 있는 소부장까지 묶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외신에서 통과됐다, 얘기 나왔다, 아니다. 진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매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HBM3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HBM3까지만 이제 통과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실망감을 살짝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HBM3 12단 쪽으로 하이닉스가 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눌려있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트리거적인 측면으로 수급이 확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물론 안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 미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실망감으로 좀 실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아직 시간적으로 일정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삼성전자에서는 HBM3E에 대한 8단, 12단 통과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레거시 쪽, 랜드 쪽 좋을 거는 알고 괜찮아질 거라는 거는 알지만 지금 결국에는 HBM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 그거와 또 하나는 지금
업황에 대한 이제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연 이게 어디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답적인 측면으로 아직 시원하게 나온 부분은 없지만 이게 기대감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아직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오늘 매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저는 보유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신규 관점에 대해서도 저는 매수를 비중을 크게 하지 않는다 한다면 삼성전자는 가능하다. 밸류체인 종목들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감의 방점을 찍는다면 아직까지도 보유자는 보유, 신규 매수도 비중을 너무 크게 들이지 않는 한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관련된 밸류체인 쪽은 아직은 좀 지켜보자 얘기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이요. 오늘 정말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도 올라가잖아요. 오랜만에 CS 윈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슬슬 담아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보유자분들이라고 해도 이게 탈출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의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도 좀 더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좀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 대선의 이제 변동성이기 때문에 뭔가 좀 뚜렷한 방향성도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대선의 상황들을 보니까는 트럼프 대 이제 해리슨 부통령의 어떤 좀 지지율 박빙의 상황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전일의 경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세를 보였었는데 또 오늘의 경우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계속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좀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 추세가 워낙 강한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정말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관련주들이 장도의 강세를 보여지기도 있고 하고요. 이렇게 후보자들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워낙에 좀 상황 자체가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 더 보류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실제적인 수혜보다도 테마주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좀 더 급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실적 가시화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주라고 놓고 보기에도 좀 어려울 뿐더러 지금은 테마성을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한다기보다도 급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트레이딩 정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또 이제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차츰차츰 줄여가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거 하나 너무 궁금해서요. 이지은 대표님, 해리스 트레이드 대표적으로 우리 마리화나 관련주들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윗골이 길게 달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거 이제 시작인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우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며칠 동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나와줬는데요. 관련돼서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성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신재생 이야기랑은 좀 다른 게 어느 산업적인 측면과 그다음 테마성의 이슈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은 또 크기들이 다 기업들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힘들지만 지금 관련된 종목들, 대마 관련된 종목들은 시총이 다 1000억대 수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수 있는 종목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련돼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지만 직장 다니시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정말 딴 일 잠깐 보다가 왔는데 갑자기 하락폭이 크게 나와 있거나 하늘 정도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우리가 주의도 해봐야 된다. 변동성 측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두 분을 통해서 해답을 많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질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